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 조금 덜 끝난 부분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봤었냐면, 자, 우리 이제 27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면 되는데, 27페이지에는 내용 어떤 거였었어? 이 비문학의 기점은 바로 오문단부터였습니다. 오문단 전까지는 뭐가 되게 고정값이었어? 맞아. 상대적 임금이 고정값이라서 상대적 임금에 따라서 수출할까 수입할까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도 변할 수 있어? 시장 가격이 변화하듯이 뭐도 변할 수 있다? 바로 상대적 임금이 변할 수 있다가 오문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었어? 결국에는 상대적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A국의 인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B국 또한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수출할 제품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봐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3에서 고정되어 있던 상대적 임금이 3.99, 4.01로 상승한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 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표는 계속 어떻게만 분석했었어? 상대적 임금이 3이었었고 3보다 높으면 수출하고 3보다 낮으면 수입한다 이렇게만 봤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상대적 임금이 어디까지 올랐어? 4.02까지 올랐어. 얘들아, 뭐가 바뀌었어? 제품 2번. 원래는 당연히 수출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뭘로 바뀔 수가 있어? 수입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오른쪽 그림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문학 외부 지문도 계속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선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이 선의 의미가 뭘까 보는데 딱 봐도 선이 좀 다르지 않아? 얘들아, 어떻게 달라? 어떤 종류야? 수평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이렇게 경사 구간이 있다. 이런 의미 차이가 뭘까 좀 생각해주면 되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 찾았다 하더라도 얘들아, 여기서 봐봐. 항상 비문학 지문에서는 뭐가 나와? 만나는 점. 이 두 가지 그래프가 RS와 RT가 만나는 점의 의미가 뭘까?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내가 읽어주면은 비문학에서 그래프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랑 그림 한번 같이 해석해볼게. 그림. RD는 계단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케이, 계단 형태. 자, 근데 요게 두 가지가 있었어. 주황색을 경사 구간, 보라색 수평 구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사 구간이 어디야? 지금 여기가 경사 구간이다, 그지? 경사 구간에서는 특징이 바로 뭐다? 아직 수출 제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A국이 수출하는 건 맞는데, 지금 뭐야? A국의 임금이 증가돼 버려서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양,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어디다? 경사 구간. 그런데 결국에는 봐봐.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한대. 노동이 필요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노동이 필요하다가 무슨 말이야? 이제 상대국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국도 생산을 하는 구간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수평 구간이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 노란색. 얘들아, RS는 바로 뭐를 뜻하는 거래?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인데 이거는 수직 형태가 나오고 있대. 왜 수직 형태래? 얘들아, 아무리 임금이 변해도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마음대로 팍팍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바로 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드러난다? 이렇게 직선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직선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찾던 거 나왔습니다. B국과 A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을 교점. 그러면 여기서 다 지우고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나왔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었어? 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를 의미한대? 상대적 임금을 뜻한대. 그러면 지금 상대적 임금이 얼마인 그래프? 우리 계속 앞에서는 뭐 봤었어? 3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 4, 6으로 임금이 높아지면서 수출 제품이 바뀔 수도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아 같이 봐볼게. 제일 마지막에 RS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형성되면 A국과 B국 중에 한 나라에서, 수평 구간에서 생기면 그 구간에 둘 다 재화를 생산하게 된대.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같이 봐볼까? 지금 아까 그 표에서 봐봐. 그 표에서는 결국에는 제품 1과 제품 2는 어땠어? 상대적 임금은 3인데 4랑 6이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공간이야? 수출하는 거. 근데 상대적 임금이 3인데 제품 3과 제품 4는 3을 못 넘었기 때문에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 있었어? 수입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상대적 임금이 6을 찍어버렸어.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디 오겠어? 여기 오겠다, 맞지? 만약에 6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을 좀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제품 2도 어떻게 돼버릴 수 있는 거야? 제품 2도 수입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 임금이 오르면은 수출을 잘하던 제품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수입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나도 문제 풀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찍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에서 3이 상대적 임금이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어? 경사 구간에 있다, 그지? 경사 구간에 있으니까 여전히 제품 2를 수출하는 거는 누구야? A국에서 수출하는 건 맞는데 이 경사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누구도 점차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점차 상대국으로 수요량이, 노동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 뭐 이 정도만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아나다울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실제 바로 문제에 적용되고 있었다, 그죠? 그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깁니다. 28페이지. 자, 지금 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을국에게 어떤 거? 지금 이렇게 을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었다? 4가지가 있었고, 지금은 상대적 임금이 얼마에 형성돼 있어? 6에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일 때는 여전히 뭐해? 왼쪽에 있는 거 수출, 요거 수입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이 어디 있어? 경사 구간에 지금 있다, 그죠? 그러면 점점 이 밀이 어디서 어디로? 밀이 생산하는 게 점점 갑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을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를 수출하는 건 똑같다? 밀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 요렇게 일단 찍어놓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RS, RD의 교점이 A와 B로 이동했을 때 생산비 우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확인해보자. 한번 지워볼게. 자, 지금 RS가 어디로 이동했대? A와 B 사이로 이동했대. 자, 그럼 A랑 B 사이 한번 찾아볼까? 어딨어? 여기가 A랑 B 사이다, 그죠? 그럼 만나는 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 거야? 여기서 형성되네. 자, 그럼 얘들아, 뭐가 오른 거야? 상대적 임금이 뭐 예를 들면 여기 한 뭘로 봐볼까? 10으로 봐볼까? 뭐가 올랐어? 상대적 임금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뭐는 여전히 수출할 거야? 쌀은 여전히 수출할 거다, 맞지? 근데 뭐가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어때? 이제는 밀을 수출할 수가 있어, 없어? 수출할 수가 없어. 이제 밀이 뭘로 바뀌는 거야? 수입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말을 괜히 돌렸어. 생산비 우위. 그러면 얘들아, 여전히 이거는 뭐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갑국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돼? 이제 생산비 열위를 갖게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 쌀은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쌀은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맞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정답이었음. 맞는 선지였습니다. 쌀 생산비의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뭔가 화면이 좀 이상하다, 그지? 미안합니다.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좀 바꿔놓을까? 요거 밀, 요거 쌀이라고 좀 바꿔놓자. 쌀은 여전히 누가 갑국의 우위를 갖고 있어? 쌀. 근데 밀은 어때? 이제 점점 어때? 이제 점점 어디로 밀려버렸어? 점점 수입 쪽으로 바뀐다라는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잠깐만. 자, 나 RS와 RD가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한다? B랑 C랑 이동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 나는 너희가 한번 표시해보는 것도 좀 추천함. 얘들아,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했어? B랑 C 사이에서 이동했대. 일단은 뭐가 오른 상황이야? 일단 어디까지 올랐어? 8까지 오른 상태다. 상대적 임금이 일단 8까지 올랐어. 자, 그러면 이제는 얘들아, 밀이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 수평 구간에 들어와 버렸네. 이제는 어때? 값만 밀 생산하는 거 아니다, 그지? 수평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모두 다 뭐 하게 된다? 밀을 생산하게 된대. 그러면 원래는 밀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필요해가 무슨 나라에만 있었어? 값만 온리 값만 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돼? 을국도 이제 밀 생산을 위해서 노동 필요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요렇게 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다 이번에는 얘들아 어디에 가까워졌대? 점점 C에 가까워진대.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C에 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C에 가까워진대. 그러면 또 이 상황도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오르는 거야? 상대적 임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 상대적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 상대적 임금이 올라가면은 얘들아 어떻게 돼버린다 그랬어? 결과값. 갑국이 생산하는 무슨 가격이 올라버릴까? 밀의 가격이 올라버린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상대적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갑국의 밀 인기 많겠어? 인기 적겠어? 인기 적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요량, 필요한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잘 봐야 돼. 여전히 C에 가까워졌다라는 건 어디 있는 거야? 경사 구간에 있는 거니까 여전히 어디가 수출하는 건 마찬가지다. 갑이 수출하는 거는 맹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읽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다선지 경사 구간에 있어서 아무리 밀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을국의 수요량이 점차 줄어들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 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출하는 건 누가 똑같다? 바로 각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라 한번 좀 같이 봅시다. 라. 이제는 어디랑 가까워졌대? 또 D랑 가까워졌대. 자, D랑 가까이 한번 같이 가볼까? 이번에는 얘들아 드디어 어떻게 돼? 우리 어디 가까워졌어? 이제 드디어 D랑 가까워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상대적 임금이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상대적 임금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얘들아 그럼 상대적 임금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얘들아 이제 드디어 가격이 좀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지.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얘들아 찾아볼까? 어떻게 돼? 밀의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 또 어떻게 됐대? 또 어디랑 가까이 간대? D와 E에 형성되었대. 가보자. D랑 E. D랑 E에 형성되었대.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상대적 임금이 또 줄었다, 그지? 상대적 임금이 줄어들었고. 자, 근데 또 무슨 구간이야? 수평 구간이야. 그러면 수수는 누구도 생산하고 누구도 생산하는 거야? 맞아. 갑국도 생산하고 을국도 생산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같이 한번 봅시다. 수평 구간이니까 둘 다 갑국에서 을국 생산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수수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도 누구도 갖게 되는 거야? 갑국에서 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 골라서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파트에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뭐부터 찝어야 돼? 외부 지문에 만약 쌤 숫자 바꿔서 나오면 일단 여기에서 기존에 수출하는 게 뭐였었는지 찝고 수평 구간인지 수직 구간인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바로 변하는 거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 내가 좀 찾으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봐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서 교육제를 정하더라도 그러면 또 6문단부터 새로운 내용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또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 수송비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질 수 있대. 그러면 얘들아 이제 또 뭐 고려해줘야 돼? 진짜 수입하는 게 유리한 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수송비에 따라서 그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아까 전에 뭐까지는 봤었어? 뭐까지는 봤었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일 때 생산비만 고려하면 갑자기 얘들아 이거 4시간 된다. 우리 아까 이 공식 어떻게 나왔었어?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었었어? 그러면 다시 봐볼까? 표에서 한번 찾아보자. 맞아. 3이 6이랑 10이었는데 갑자기 4가 왜 나왔어? 첫 번째 뭐 고려하면? 생산비 고려하면. 우리 A국이 임금이 3배나 높았었잖아. 그럼 만약에 진짜 이 12시간을 우리 3배가 주는 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6대 4였었다. 그죠? 그럼 봐봐. 진짜 똑같은 임금이라고 쳤을 때도 A국은 6시간 걸리고 B국은 4시간 걸렸어. 그니까 진짜 뭐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는 진짜 수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우리 이까지 봤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B국에서 사오려고 하면 우리가 수송비도 돼야 되잖아. 뭐 배 타고 오든 뭐 비행기 타고 오든 이것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얼마만큼 더해줘야 된대? 형 앞엔 들어볼까? 단위당 생산비가 동일하게 요구된대.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줘. 이렇게 수송비까지 고려하면 8시간이 된대. 그러면 여기서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가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단위당 소요랑 얼마 나왔어? 4. 그러면 4랑 수송비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송비를 고려하면 4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수송비를 고려한다면 똑같은 제품 3이 B국에서 만들면 노동사유량은 최대로 얼마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 8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뭐가 바뀌었어? A에서 하면은 6이고 B에서 하면 8이래. 얘들아, 뭐가 더 유리한 거야? 최종이다, 얘들아. 뭐가 유리한 거야? 여기가 더 유리한 거지. 근데 나도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게 그러면 이게 수출품으로 바뀌나? 나는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지어줘? 오히려 A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해진대. 그러면 봐봐. 이처럼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서 무역재로 선정되더라도 수송비가 얼마나에 따라서 얘들아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교역재가 된대. 그럼 이게 결론이 물러난 거야. 수송비까지 고려했을 때 자기 게 더 낫다면 어떻게 돼? 그냥 수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한다라는 거지 수출품으로 정해진다 그런 말은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들아 뭐까지 고려하면? 수송비까지 고려하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낫다 그지? 그러면 그냥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라는 거지 수출을 한다 이 말은 아니었었다라는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가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결론 형아 펜 들어서 여기다가 별표 다 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였었다? 선택적 생산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최종으로 뭐 고려해야 돼? 자국의 생산비도 고려하고 수송비도 모두 고려했을 때 뭐가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을 때 노동시간이 우리 아까 전에 뭐였었어? 노동시간이 노동소요량이었었다 그지? 그러면 다 고려해도 노동소요량보다 적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바로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진짜 마지막으로 쌤이랑 정리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 봐봐. 이거는 결국 주인공이 뭐였었어? 정말 제품 3을 수출하는 게 맞았었나? 이거를 고려하는 지문이었어. 그럼 제품 3이 뭐였었어? A국은 6, B국은 12였었고 그래서 상대적 우위가 뭐였었어? 2 나왔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상대적 임금이 얼마였었어? 아이고 오늘 이게 코서치가 잘 안 먹힌다. 상대적 임금이 3이었었다 그지? 그러니까 3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뭐 하기로 했었어? 수입하기로 했었다 그죠? 근데 진짜 수입하는 게 맞았나? 일단 첫 번째 뭐 고려해봤어? 생산비를 한번 고려해봤어. 어디? 자국의 생산비. 자, 그러면 자국의 생산비 고려하다 보니까 이건 봐봐. 니들은 1시간 10,000원 줘가지고 12시간 노동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줘야 돼? 우리나라는 3시간 30,000원 줘야 되는 거잖아. 시간당 30,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4 나온다 그지? 그럼 이제 얼마 나와? 6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하는 게 유리해?
정말 수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지? 근데 이제는 뭐까지 고려해봤어? 수송비까지 고려해봤어. 수송비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단위가 똑같다 그랬어. 그럼 얼마 나와? 6대 8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뭐가 커져버렸어? 상대적 임금과 다 계산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노동 소요량이 적게 나왔잖아. 그러면 결론. 여기서는 결론이 뭔 거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뭐였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출이 맞나 수입이 맞나 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생산비와 수송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문이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정리해왔고, 오늘은 나는 이게 숨겨진 주제였던 것 같아. 더 고려해야 되는 거. 뭐도 고려해야 돼? 진짜로 상대적 임금이 변하는 거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려해야 돼? 수송비도 고려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정말 수입하는 게 맞는지 수출하는 게 맞는지를 좀 읽어줬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문제 나오면 다 여기서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집에서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A4용지 꺼내놓고 뭐 그리는 거 연습하냐면, 표 그리는 거랑 이거 그래프 연습하는 거 다시 한 번만 해봐. 이거 그냥 원리 알고 나니까 조금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보고 맞춰볼게. 나는 이 선지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 5번 봐봐봐. 자, 쫙 한번 끄어볼까? 딱 내신용어로 말장난하기 좋습니다. 그럼 쌤이랑 끊어볼게.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뭐보다 낮대?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대. 그럼 잠깐만. 상대적 임금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대. 자,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상대적 임금 3이 제일 많이 나왔었다, 그지? 근데 어떻게 돼? 상대적 우위보다 낮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우위 한 6 한번 적어볼까? 우리 이러면 수출해? 수출 안 해? 수출하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지문에서 생산비는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돈 많이 드는 거 안 좋은 거였잖아. 그러면 뭐도 낮은 거야?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이거 맞는 말이었죠. 이거 진짜 은근히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좀 헷갈리니까 요거 별표 쳐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딴 선지들은 딴 데서 다 봐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집에서 뭐 연습해준다? 요 표랑 그래프 그리는 거 같이 연습 좀 잘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이제 중간고사 모의고사 파일 열어서 문제 같이 볼 건데, 요게 21번까지 있어. 그럼 이제 21번까지라는 얘기는 실제 시험 시간으로는 한 25분 정도 안에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25분 동안 같이 풀어보고, 같이가 아니라 25분 동안 각자 풀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해설지랑 바로 볼 수 있게 편집 좀 쌤이 다시 해놨거든? 일단은 그냥 기본 묻는 문제긴 한데, 혹시 해설지까지도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거는 다 표시해서 토요일날 왔을 때 개별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부터 25분 동안 문제 풀고 해설지 보면서 해설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거나 좀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은 토요일날 들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